출범과 함께 지방 분권 공약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낙연 첫 총리 후보자 역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각별해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이낙연 도지사가 내일 퇴임합니다. 이 지사는 전남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지사의 총리 차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력한 현직 후보자가 빠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됩니다.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잇따라 수습됐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더욱 초조한 마음으로 수색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맞춰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돼 강력한 지방정부가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에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가 단연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실제로 풀뿌리 정치의 기본이었던 지방정치는 중앙정부에 묶여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재정과 권한 등이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무늬만 자치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단체장들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강력히 시사해온 이낙연 지사의 국무총리 내정은 문 대통령의 향후 정책 추진에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재정권과 사법권 등의 권한 이양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 역시 개헌의 안정적인 추진 등 지방자치 변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새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이란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분권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위해 국회와의 조율 등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권력 내려놓기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또 다른 토대가 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정당 의원을 배출했던 순천 지역이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전국 최고 득표율을 안겼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순천에서 67.8%의 득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뽑아 지역구도 변화 지역으로 평가됐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지역 정치계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낙점된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일 퇴임합니다. 중도의 전남지사직을 내려놓는 데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으면서도 서민을 위한 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도지사 자격으로 마지막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 후보는 고민 끝에 국가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적으로 직면한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동참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석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이 지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두어 차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2년 11개월간의 도백 생활 동안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소회를 설명했습니다. 지방 정부를 이끌며 얻어진 교훈들과 확인된 가능성들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시책으로 추진되도록 권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여러 부처에 이런 거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것을 제안도 드리고, 또 호남과 영남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어떤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한다며 호남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애정을 쏟았던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전남에서의 경험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총리 차출 소식에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임이 유력했던 현직 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경쟁 대열에서 빠지게 되면서 차기 구도에 대한 함합평이 무성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깜짝 인사의 주인공이 된 이낙연 전남도지사. 본인도 직전에야 확신했을 정도로 현직 도지사의 총리 차출을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게 될 준비하라 하는 얘기는 열흘 전쯤에 윤종석 실장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현직 수성이 유력했던 도지사직이 무주공산이 되면서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구도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핵심 교두보인 만큼 중량급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가 예상됩니다. 우선 당에서 유일한 도내 현직 국회의원이자 도당위원장인 이계호 의원이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한 경력을 주목받으며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도지사 도전이 가능한 주요 경쟁자로 지목됩니다. 동부권 지사론이 거론되며 전현직 순천시장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 도전서를 부인해온 조충훈 시장에게도 현 지사의 빈자리는 새로운 결단의 조건이 될 수 있고 새 정부 차출설이 흘러나오는 노관규 전 시장도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주승용 원내대표의 본선 재도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꾸준히 도지사 후보군으로 지명되어온 장만채 도교육감도 이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의석은 국민의당에, 선거 민심은 민주당에 몰려있는 미묘한 상황. 현직 도지사의 총리 차출이 지역의 정계 개편을 재촉하며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내 최대 청소년 축제인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오는 25일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꿈꾸는 대로 미래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박람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청소년의 활동과 스타트업 기업 체험관 운영, 명사들의 강연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는 이틀 연속 같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4층 선미 끝부분으로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다인실과 맞닿아 있는 8인 객실입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국과수 전문가가 사람뼈 한 점을 확인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옷가지 등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층 선미부 하단 좌연 부분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강한 충격을 받아서 5층, 4층, 나아가 3층까지 압착된 부분입니다. 뼈가 발견된 4층 선미 객실은 붕괴 등으로 그동안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다 미수습된 여학생 2명이 주변 복도와 중앙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입니다. 수습팀은 여학생 객실 주변으로 6개의 출입구를 뚫었고 하늘을 향해 있는 우현에서도 다른 객실 진입로를 뚫는 등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도 청해진 의원으로부터 전기부 도면을 받아 세월호 개조 작업에 참여했던 국내 업체와 함께 분석한 뒤 추가 천공 부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위성 항법 장치를 조타실 내부에서 발견했지만 방수에 취약해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버려진 철로 터널이 매실 와인을 내세운 와인 동굴로 조성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나르샤 관광개발 측이 지난 2월부터 모두 66억 원을 들여 광양읍 용강리 석정 1터널 내부 공사에 들어가
다음 달 카페테리아와 와인 판매 시설을 갖춘 와인 뮤지엄을 개장합니다. 광양시는 순수 민간 자본을 들여 와인 뮤지엄이 완공되면 지역의 관광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올해 1분기 마이스 유치 실적이 지난해보다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올 1분기 298건의 마이스 행사로 51,189명이 여수를 찾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가 높아진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 인원 80명 이상, 회의 일수 2일 이상 등 행사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행사에 대해 올해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순천 원도심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옛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춘천의 전통적인 원도심 지역인 삼산동과 중앙동, 매곡동, 향동 주민들은 산중매향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축제에서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주민들의 교차 방문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참여 재능 기부를 함께 늘려 이달 안에 재능 나눔 뱅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단체를 공동 구성하는 등 마을 간 상생을 적극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추진 중인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대 농촌 테마공원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당초 국비 50억 원 포함 125억 원을 들여 백운저수지 일대 8만 7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자연친화형 공원 3군데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공원 2개소로 면적을 줄이고 백운제 둘레길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제 둘레길을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시켜달라는 주민 민원에 따라 계획 변경에 나서게 됐다며 사업 축소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12억 5천여만 원을 환매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 컨설팅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대학 입시 전형에 맞는 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개설하고 이달부터 시작되는 1차 컨설팅에 이어 다음 달 실시되는 2차 컨설팅 대상자를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관내 3학년 학생 400명을 선발해 개인별 1:1 진학 상담과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생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생 오케스트라단의 신청을 받아 여수 엑스포역 앞 광장에서 초중학교 18개의 여수 학생 오케스트라단 버스킹을 진행해 학생 버스킹이 활성화되고 관광 홍보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